2019년 16만 명. 한국을 찾은 유학생 숫자입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숫자. 2020년은 코로나의 여파로 다소 줄어든 15만 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율은 다른 유학생 유치 강국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부동의 세계 1위는 미국으로 그들의 한 해 유학생 유치 숫자는 110만 명 수준.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특이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201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35.8%를 차지한 응답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었습니다. 이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유.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유학생 유치 시장에서 매우 불리한 원천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 때문. 세계 유학생들의 국가 선택 이유 1위는 바로 교육적 요인이 아닌 언어입니다. 201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국가 선택 고려사항 첫 번째가 바로 언어적 요인이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OECD 회원국 학생들의 4분의 1은 언어적 요인에 의해 국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교육의 질, 세 번째가 수업료. 이제는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기사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기사는 한국 유학의 장단점을 나열한 비교적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기사는 아니고 실제 체험담을 담은 기사. 조금 특이하게 한국의 쉐어하우스의 거주지를 결정하고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의 글입니다. 그 제목은 한국 유학, 언어 장벽을 지닌 채 공간을 공유하다. 한국에서의 거주지를 여러 사람들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로 결정하면서 나는 언어 장벽이 있는 곳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여기에는 현지 한국인들에게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그런데 막상 이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한 경험은 도전이라기보다는 기회였다. 거주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단순한 문화적 교류 이상의 것을 나는 얻어갈 수 있었다. 내가 거주하는 홍대의 어느 쉐어하우스. 여기에는 5개의 넓은 방, 별도의 욕실과 샤워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있다. 공유 공간 덕분에 나와 내 하우스메이트들은 서로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처음 입주했을 때 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데 주력했다. 나는 외국인이자 신입생이었기에 크게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래서 대부분 조용히 머물렀다. 첫 2주 동안 모든 하우스메이트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다. 내가 한 최초의 대화들 중 하나는 공용 거실의 다른 하우스메이트 옆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였다. 아직 통성명도 하지 않았던 당시의 그녀는 내게 한식 간식을 권했다.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나는 자기소개를 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화는 짧았지만 간식을 나누는 그녀의 친절한 몸짓은 그녀의 말보다 훨씬 더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또 다른 우정은 어느 친구가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보았을 때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식료품점에 관해 물었고 그녀는 그 지역에서 자주 찾는 시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나중에 다른 하우스메이트들과 함께 식료품을 사러 갔고 이제 우리 셋은 자주 함께 어울리게 됐다.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고 함께 먹는 것은 최고의 쉐빙선이었다. 함께 부대찌개, 된장찌개, 오코노미야끼 등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공부 중인 일본인 교환학생과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러시아 교환학생을 포함해 여러 하우스메이트들이 나를 따라 이사왔다. 근 7, 8년간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주거 형태가 쉐어하우스입니다. 처음엔 주거비 절약을 위한 목적이 강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주거 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젊은 층의 이용 비율이 높고 일상 속 한국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들과 부대 끼면서 한국 문화를 접한 유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이라는 것은 한국과 같은 국제적인 나라에서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내가 거주하는 쉐어하우스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를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내 한국어도 그들의 영어도 완벽하지는 않아서 언어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인과 함께 있을 때면 특정 이야기들의 경우에는 대화가 어렵기도 했다. 물론 그들이 하는 한국말의 요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문맥에 맞는 단서를 통해 알아채거나 그래도 모르면 설명해 달라고 말해야 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어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하울이라는 단서와 돼지라는 단어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 영화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주변에서 한국어를 들으면서 자랐다. 이는 분명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됐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들의 대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소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추석.
이 기간이 되면 거의 모든 하우스메이트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떠난다. 추석 기간, 쉐어하우스에는 나를 포함한 모두 3명만이 남았다. 우리는 송편과 전 등 한국의 추석 음식과 함께 명절을 기념했다. 우리의 식사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저녁 식사 대부분은 한국에 잘 구축되어 있는 배달 음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거의 모든 시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해준다. 그리고 소량 주문보다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주문할 때 훨씬 저렴해진다. 지난 10월 16일 우리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통해 시킨 음식들, 바로 피자, 프라이드 치킨과 함께 한국의 인기 있는 음식인 매콤한 떡볶이였다. 떡볶이는 떡, 어묵, 계란, 야채, 매운 떡볶이 소스로 구성된 한국 고유의 음식이다. 이런 공유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때때로 긴장감이 조성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분쟁이 있던 2명의 하우스메이트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하우스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후 바로 이사를 나가버렸다. 여러 끼 함께 식사를 했었기에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것이 그녀와 쉐어하우스의 다른 멤버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 유학에서 쉐어하우스는 큰 장점이 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큰 이점이다. 어느 나라나 음식 속에는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일 텐데요. 이 때문에 단순히 한국 음식을 먹어본 것과 한국인들과 함께 먹어보는 것, 이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나에게 자신의 가족사, 학업적 압박, 직장생활 및 개인적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고 다가와줬다. 한국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근면하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한국 친구들은 사교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친해질 수 있었다. 최근 대학 수업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자주 과제를 수행하거나 공부한다. 우리 집 동료들은 종종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면서 나를 격려해줬다. 나는 그들을 통해 지치지 않고 중간중간 공부를 쉬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항상 서로 공유할 만한 흥미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거의 2달을 보낸 후 나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게 쉽게 하는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우스메이트들과 추억을 만들고 그들이 나에게 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제 유학시장은 크게 성장하는 산업적 가치를 가진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유학저널에 따르면 2000년 180만 명이었던 국제 유학 인구가 2020년에는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꾸준히 성장해왔고 그 미래도 기대되는 시장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3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잡기 위해 애를 쓰는 지금, 우리에게는 한류라는 매력적인 이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학생 유치의 가치는 단순히 학문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유학하는 나라의 문화, 가치관, 역사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개인의 가치 정립과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입니다. 단순 관광업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 가기를 바라봅니다.